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오늘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그렇게 세계 경제가 박살나며 호되게 당했음에도 지금도 역사가 반복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이게 반복된다는 몇몇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금융위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부자들이 나올 거고요. 기술과 혁신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왜 나오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이런 기술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뭐 자동차나 인터넷이나 뭐 기차가 나왔듯이 2009년에는 스마트폰이 우연치 않게 아이폰이 나왔었죠. 2009년에.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으로 비트코인이 나왔었는데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돈을 찍어내고 맘대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경제를 엉망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저항으로 비트코인이 2009년에 역시 생겼었죠. 그래서 2009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금융위기 뒤에는 항상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자가 되셨던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퍼개미 김정환 님입니다. 근데 물론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100억을 뭐 번 거를 누가 본 사람이 없다든지, 또는 이분이 그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위험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웅진코웨이나 뭐 삼천리 자전거를 엄청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냥 한 종목에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오르면 이제 전량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수법으로 좀 부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따라하기 힘들고 위험할 수는 있지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뭐 100억 부자가 되시고 인플루언서가 된 거는 팩트니까 배울 건 배우자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0대 100억대 부자가 되셨는데 이게 2009년 10월에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이제 100억대 부자에 올라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떻게 계시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10월 기사를 가져오니까 이 슈퍼개미님이 지금이 기회다, 주가 저평가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도 보면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물렸다는 거예요. 주가 저평가, 그러니까 나 샀다는 거고,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가지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 하락장에서는 일부러 계좌 잔액도 잘 안 본다, 결국 물려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결국은 슈퍼개미님도 우리랑 똑같다,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분의 또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철저히 분석이 바탕이 된 투자라면 내 종목이 오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보통은 오르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제발 오르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철저히 분석이 돼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크게 오를 거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 좀만 더 사게 해줘, 좀만 더 이따 가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도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소개를 해드렸고, 기억을 하면서 일단 뒤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가격이 떨어지길 기도해야 하나, 지금 오를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올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도 우리도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오를 증거가 왜 이렇게 많냐면 제가 최근 한 두세 달 안에 있었던 일만, 그것도 국가급으로 호재만 일단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가 연내 정부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예정. 형이 잠깐 소개했지만 인구가 2.7억 명에 30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정말 창창한 인도네시아가 나라에서 거래소를 설립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박상기의 난을 겪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특히 부산에서 거래소를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물론 이제 협업을 같이 하던 FTX랑 바이낸스가, FTX는 망해버리고 바이낸스는 이제 더 욕심을 부린 거죠. 어찌 보면 빨리 가려고 코팍스를 인수를 해버리니까 약간은 여기가 지금 붕 뜨면서 잠깐 차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박상기에 난 때에 비하면 정말 상전벽해할 일인 거고, 특히나 윤 대통령님이 1월 4일에 규제가 시장 못 따라간다.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제도 대정비 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느리다. 규제가 너무 많다 하면서 약간 질책성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중국 얘기는 워낙 많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첫 국가급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범한다. 물론 이제 NFT만 한다고 하죠. 근데 NFT만 하더라도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뭐 신세계 백화점처럼 NFT 갖고 있으면 뭐 VIP 등급을 뭐 준다든지, 뭐 타임지처럼 구독 경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NFT 이걸 사면 뭐 실물 뭔가를 1+1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여지도 너무 많다. 그리고 홍콩 쪽은 이미 풀어서 뭐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게 코인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나라에서 지금 거래소를 출범 예정이라고 작년 11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신년사 때 또 나와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국제무역에 달러 아닌 암호화폐를 쓰겠다. 안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제재도 받고 있는 데다가 나라가 추우니까 채굴하기도 좋고, 러시아가 코인을 안 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남아공도 이제 국가 책임기관 목록에 암호화폐 사업을 추가를 했으며, 나이지리아 역시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2,200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이지리아 거가 이제 유럽의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지리아는 포화 상태고 이제 오히려 코인을 더 안 쓰는 선진국 유럽에까지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정말 호재가 빵빵 터지는데도 가격이 안 가잖아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떨어지라고 누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막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고 있는 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가도 노력을 하지만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직간접적인 여러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중국 뭐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경기 부양이 다급하죠. 지금 너무 늦게 풀었죠. 그러니까 미운털 마인마저도, 그러니까 시진핑의 원수마저도 살려준 거죠. 마인으로 할 것 같으면 공개 장소에서 시진핑을 저격을 해가지고 알리바바가 미국에 IPO 할 거 자체를 중국이 막아버리고, 심지어 벌금까지 엄청 때려버린 데다가 마윈은 한 2, 3년을 뭐 도피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원수를 이제 시진핑이 이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엔투그룹에 15억 불을 증자를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돈 자체는 뭐 알리바바한테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빅테크 자체를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마인을 살려줬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랑 비트코인은 같이 가잖아요.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이 빅테크를 풀어줬으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닌데 중국이 반도체 지원을 중단을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수십조를 퍼부었는데 결실이 없잖아요. 기술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차별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제재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 돈이 투자할까요?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계속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오비 역시도 중국 거래소죠. 근데 직원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추진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써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이 장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후오비도 이 코인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장려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싫다고 하는데 후오비가 강력해요. 그러면 다 잘라버리겠다. 기사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까지도 이게 정말 확신이 있고 또 뒤에 뭐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저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후오비 창업자는 홍콩에 이제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무주 공산이잖아요. 근데 홍콩에 허가를 해줬죠. 개인들한테 사고 팔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준수하면서 거래소를 설립을 새로 하셨는데 아직은 뭐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찬바람이 분다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가서 깃발 꽂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하실지,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록은 이제 산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현물 기반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큰 게 하나 있는데 블랙락의 계열사가 또 펀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 기반이고 문제는 이 펀드의 규모가 150억 달러입니다. 150억 달러면 20조가 넘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제 쓱 얘기하고 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러고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누가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들이 또 막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지겹게 얘기했죠. IMF, 패드, BIS, 월드뱅크 등등 이런 세력들이 물론 코인만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자산 시장을 지금 막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가지아를 엄청 외칩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내 거 누가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도 그렇고 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뭐 올해는 금리 절대 올리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제 반대로 가버렸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내 거 팔자 이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이거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뭐 제롬 파월도 그랬고 제니 델런도 그랬고 이렇게 가지하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승장 때 끝 무렵에 엄청나게 자기 주식을 팔았던 게 기사로 한참 후에 나오죠. 그래서 뭐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하락 때는 이제 공포를 조장하십니다. 제가 본업에 충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망해야 돼요. 특히나 나라가 망해야 이제 구제금융 한다고 하면서 돈 빌려주고 정확히는 달러를 빌려주죠. 그리고 그 나라 자산을 헐값에 사고 이게 그들의 이제 본업입니다. 물론 취지는 뭐 구제금융하고 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락장에 다 망해야지 이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다 사들일 수 있고 그리고 달러 제국 연장을 해야 되니까 달러를 빌려줘야 되니까 이제 코인을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토를 기억을 하시면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올해 있었던 기사들인데 초에 IMF 총재가 23년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온다. 마치 바라는 것처럼 중국이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막 지금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수가. 그러니까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이제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다. 되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막 보고서도 쓰고 하면서 망할 거를 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총재의 얘기인 거고 2인자가 또 한마디를 하시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아직 전환점 돌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높긴 하지만 이렇게 쭉쭉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한 7.1%까지인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환점이 아직도 돌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뭐 바람이나 주관적인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패드나 BIS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패드가 12월 FOMC 의사록을 1월 5일 날 공개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전혀 없다. 꿈도 꾸지 마라고 하면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명도 금리 인하를 논했던 입 밖에 꺼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긴 즉슨 박살을 좀 내고 싶다. 경제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주식 오르는 꼴을 보기 싫다. 지금 이 얘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바탕으로 이런 단체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요 재미있으면서 되게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가 찾아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영화는 이제 2011년도에 나와서 비록 흥행은 못했지만 뭐 작품상이랑 뭐 여러 가지 상을 탔어요.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줄거리가 뭐냐면 서브프라임 때를 다룬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조작이 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장하고 방치했던 뭐 금융세력들, 뭐 정치인들, 교수들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실화를 이제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세력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비리를 저질렀냐? 뭐 이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가 없죠. 나중에 한번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중에 한 명 악당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뭐 리먼 브라더스나 AIG나 이런 서브프라임 직접적인 그런 걸 이제 주로 다루는데 우리가 또 빼놓고
잘 생각을 못했던 곳이 아이슬란드도 그때 같이 망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이 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악당 주인공이 바로 이 괜찮아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맘대로 지었는데요. 페드릭 미시킨이라는 교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이슬란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럽의 변방 국가고 위쪽에 있다 보니까 자원이 많아요. 근데 자원이 많으면 아시겠지만 게을러지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게으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유럽 변방 국가였습니다. 2003년까지. 그래서 가난한 저개발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무려 2007년도에 GDP가 세계 3위까지 돼요. 세계 3위. 엄청난 뭐 버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제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가 세력들이 그리고 정부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 개발을 시켜줄게 하면서 엄청난 버블을 일으킵니다.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주식이 2003년 대비 2007년도에 9배가 되고 부동산이 3배가 되며 전 국민의 모든 평균 자산이 3배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나라 수가 인원수가 얼마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가능한 걸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 세력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 나라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제롬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금리 인상은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 줄기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거품이 생겼으면 뭐 만든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나와서 제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괜찮아 하는 거죠. 그것도 이 권위 있는 컬럼비아대 교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드릭 미시건이 이 아이슬란드의 챔버 오브 커머스 그러니까 정부한테서 보고서를 써줍니다. 내용은 아이슬란드는 괜찮다. 경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12만 4천 불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참 재밌죠? 제가 이분 그나마 웃긴 거는 이분은 그나마 양심적인 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비리가 있거나 뭐 소위 떳떳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이 찾아가면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 중에 도망가고 성질내고 뭐 이게 다반사예요. 근데 인터뷰를 거의 끝까지 응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물론 이분도 끝에 이제 한 뒤로 가서는 본인 비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3분 남았어. 네 맘대로 해봐 이러면서 성질을 내긴 하셨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오늘 1월 5일자로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분이 계신 거예요. 얼굴에 미 페드 금리 6%까지 높여야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얼굴은 알아서 봐보니까 이분인 거죠. 영화배우 악당이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죠. 이 교수님이 아직도 계시구나. 2008년도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화금융론의 대가,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겠죠. 과거 패드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교수님. 이거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후보로 거론되셨으니까. 패드에 이사셨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WB 세계은행의 자문역을 수행을 하셨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의 단체들 이름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금융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을 했던 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뭐 기사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23년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 미국이 침체에 빠질까? Yes. 미국의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IMF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패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엄격해져야 한다. 금리 더 올려서 경제 박살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종 금리를 6%로 본다는 이야기냐? 아마도 6%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인플레이션이 내 예상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IMF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십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FTX 파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항상 과대평가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항상 나는 싫어했다.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화폐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네 왜 자꾸 화폐라고 그래? 뭐 변동성이 크니까 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 논리로 또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IMF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더 재밌는 건 아직도 2008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여전히 상승장 때는 가지화를 하시고 하락장 때는 더 떨어질 거야 공포를 조장하는 변치 않는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결국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증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분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짜고 치는 고스톱임은 알겠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도 무섭죠.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 김정환님의 기사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우리랑 다를까? 하락장에서는 일부러 계좌 잔액 잘 안 본다.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번 하락장에 손해를 보셨는지요?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보니까 똑같죠. 웃으시면서 하락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큰 사람은 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너무 많으니까 뭐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도 온몸으로 견뎌 맞서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슈퍼개미도 하락장에 우리랑 똑같이 크게 물려 있으며 심지어 지금 70억, 80억의 마이너스라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무섭다는 게 부자가 거지 되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금융위기 때마다 이렇게 버티고 사 모아갈 때 극소수의 부자가 탄생했듯이 우리도 한 푼 두 푼이라도 공부했던 자산을 사 모아가면서 이 시간을 버텨낸다면 반드시 보답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